잘 들리시나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번 주 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고 온 페이퍼는 Razor, a Self-Supervised Large View Synthesis 모델이라고 하는 페이퍼고요. 그니까 이거 어떻게 읽히죠? 이거 아, 말해볼래? 되나? 네, 네네. 좋네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할 페이퍼는 Razor, Self-Supervised Large View Synthesis 모델이라고 하는 페이퍼이고요. 제가 이번에 ITC-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오ral 들었던 페이퍼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어서, 또 이 랩 세미나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듣는 거이만큼 사실 뭐 3D 페이퍼이긴 해서 다른 걸 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꼭 3D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도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뭔가 잘 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뭐 NLP나 3D 디퓨전 같은 데에서는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엑스포 프리딕션, 디퓨전에서는 이미지 디노이징이라는 되게 좋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만으로도 충분히 되게 로버스트한 어휘를 학습시킬 수 있는 태스크를 잘 찾아내가지고 이제 스케일 모델 데이터의 스케일리비티가 커짐을 해서 이제 모델 스케일리비티도 커지는 게 가능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향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3D 비전에서는 이제 3D 비전은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베네핏을 충분히 수혜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가장 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왜 3D 비전은 셀프 슈퍼바이즈가 안 되냐라고 봤을 때 현재 대다수의 이제 3D 비전 모델들은 이제 3D 지오메트리랑 카메라 포즈를 되게 익스플리시하게 이제 라벨링 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포즈 같은 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있어야만 잘 정독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좀 콜맵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류의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3D 스트럭처를 얻는 좀 이 외부 모듈을 사용해서 이런 3D 걔를 이제 실제 3D 모델을 인퍼런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종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콜맵이라는 것이 직접 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개선량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콜랩을 좀 빠르게 하는 뭐 인스턴트 SF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쟤는 굉장히 느리고 오래 걸리고 또 저자는 나아가서 이 노이즈하다고 생각하는데 콜랩이 정확하지 않다. 제가 돌려봤을 때 뭐 몇백 장 돌리면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3D 모델 자체보다 이 콜맵 돌리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3D 콜랩 뮤테이션이 되게 필요하지 않다. 콜맵 없이 잘 동작할 수 있는 뭔가 3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가 이 페이퍼의 가장 큰 이제 디티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비전 도메인에서 가장 큰 벅찬 얘가 이 포즈 스프레비전이 필요한 점이에요. 이 포즈 스프레비전은 콜맵이라는 되게 헤비한 오프 더 셰프 모듈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얘를 없이 포즈 스프레비전 없이 그냥 알아서 이미지들만으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3D 노드를 가진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 페이퍼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3D 비전 이라는 도메인을 3D 슈퍼비전, 이 코미디라는 외부 3D 슈퍼비전 없이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이 페이퍼가 아예 최초였던 건 아니고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반문의 러시 스킬 3D 비전에서 그냥 3D 비전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랜스포머 베이스 3D 리컨스트럭션들의 한 개파로는 이렇게 트랜스포머 베이스 3D 리컨스트럭션 모델들이 있었는데 걔들은 이제 이 포즈 레벨이 많이 필요했었고 이 아닌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제 도메인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 되게 신대식이 아닌 리얼한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또 언포즈드되어 있는 멀티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노 언어 데이터를 잘 작동하는 그런 모델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측면에서 뭔가 해본 3D 리프레젠테이션과 뭔가 해본 식들이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걔네들 역시 되게 카테고리 스페시픽하게 특정 메탈이나 특정 환경에서만 이제 리커버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러스트 같은 이제 2023년에 나온 페이퍼가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이제 레이턴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포즈 없이 이제 먼저 씬을 리컨스트럭트하고 이제 거기서 포즈를 역추론해서 이제 씬 포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이 레이저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씬을 먼저 리컨스트럭트 하기 때문에 이 씬을 리컨스트럭트 하고 또 거기에서 이 포즈를 이제 온라인 통해서 역추론하기 때문에 진정한 3D 익스프레스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레이저는 이 머스터 반대로 포즈를 먼저 이미지로부터 포즈를 먼저 추론해내고 그 포즈를 바탕으로 3D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기 때문에 더 제너럴하고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3D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 3D 슈퍼비전 아예 없이 제로 3D 슈퍼비전으로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셀프 프리딕트 카메라 트레이닝이라는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 모듈은 이제 이미지만 봐도 이 스스로의 포즈를 잘 프리딕션 할 수 있는, 카메라 포즈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기존과 다르게 이제 레이 베이스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고요. 이런 모델들로 인해서 이제 포드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한 이제 SE3 카메라 포즈를 다이렉트하게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프리딕터를 3D 어웨이니스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씬까지 잘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화면지 넘어가지고 어, 주문 그대로 두고 카로사로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뒤에 익스페리먼트에서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카메라 슈퍼비전 없이 이렇게 뷰킹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포즈가 필요한 모델들에 비해서 일부 태스크에서 더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태스크에서는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어서 이 카메라 슈퍼비전이 정말 필요 없다. 혹은 노이즈로서 어떤 세팅에서 적용했을 수도 있다.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대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심플한 해법을 이 거창한 문제 제기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한 문제 제기 해법을 적용을 했는데 어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전체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이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이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터로 각 포즈를 내고 그 포즈들 중에서 이 전체 이미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IA와 IP로 나누게 되는데 IA는 씬 리컨스트럭션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IA와 IB는 논 오버래핑이고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 전체 I에 대해서 이미지 셋에 대해서 카메라 포즈를 첫 번째 스테이지 1에서 얻어냈으므로 이 IA와 이제 RA라고 나타나 있는 이 카메라 포즈를 이제 프로퍼 네임으로 접현한 이 얘네들을 인풋으로 씬을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럼 이 리컨스트럭션한 씬을 바탕으로 이 아까 남겨졌던 IP 포즈의 IP들도 그 IP와 아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IP에 대해서 프리딕트한 포즈가 있을 텐데 이 씬에 대해서 그 IP의 포즈들로 노벨 비즈니스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IP를 이제 GT로 사용을 해서 이 이제 렌더링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 모든 모드를 한 번에 트레이닝하는 존슬리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예 A랑 IP 뭐 IOA는 단순히 그냥 그
두 개로 세그먼트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IA는 씬 리컨스트럭션만을 위한 애들이고, IB는 GT로 쓸 애들이에요. 그래서 IA만 가지고, IA와 IB 전체를 가지고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하지만, 씬 리컨스트럭션에서는 IA만 씁니다. 그래서 IA만 써서 네, 그 카메라 포즈, 씬 리컨스트럭션 하고, 그럼 그 리컨스트럭션 되는 씬에서 IB도 앞에 전체 프리딕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리딕트 된 카메라 포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씬을 IB의 포즈들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 거기서 뭐 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이미지 IB도 있을 거니까 그 IB와 렌더링된 그 이미지를 렌더링 로스를 이제 MSE랑 풀시트 로스를 섞어서 렌더링 로스를 기반으로 이 세 가지 모듈로 트레이닝했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각 모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언포스된 심지어 칼리브레이트 될 필요도 없는 그냥 물티뷰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각 이미지들에 대한 필트된 카메라 포즈와 씬, 리컨스트럭션 씬과 이제 또 그 IB라 선정된 그 애들에 대해서 렌더된 노벨 뷰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지를 트레이닝 루프마다 이 IA와 IB를 랜덤하게 선정을 합니다. 이 IA는 이제 논 오버리핑이고 이 전체를 합치면 전체 이미지를 될 거고요. 그래서 IA와 IP 전체에 대해서 카메라 프디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리딕 IA만 가지고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고 이 IP의 포즈들을 가지고 IB 이 포즈 바탕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IP와 IHP 그렇게 넣어진 I 해피와 IP 사이의 렌더링 히토메트릭 로스를 활용해서 이 모듈 세 가지를 한 번에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에스티메이터 모듈을 살펴보면 먼저 뭐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 전체 이미지를 토커나이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너소이달 포지션 엠베딩을 넣어서 이각 토큰이 이 이미지들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놓습니다. 이를 달아줍니다. 또 이미지 인덱스를 하나 붙여. 왜냐면 이게 다양한 이미지가 한 배치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이 패치가 어느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는 또한 그러한 임베딩도 같이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패치들을 이제 전터를 해서 F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는 이 카메라 포즈 토큰이라고 하는데 얘는 러너블한 토큰이고 D 디멘션짜리 그냥 러너블한 토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패치들과 카메라 포즈 토큰을 컨켓해서 이 L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이 F에 있는 정보들을 잘 런을 해서 이 P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블한 정확한 카메라 포즈를 담고 있는 토큰에 내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를 L번 트랜스포머를 태우면 이 F 스타와 P 스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P 스타를 얻는 것이 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 스타를 가지고 이 피스타를 얻고 나서 이 피스타를 또 포즈랑 포컬이라는 별도의 MLP를 태워서 이 MLP 포즈를 태워서는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sl레이션을 얻는 이제 MLP 포컬을 태워서 거기서는 이제 포컬 랭스를 얻어서 이제 인트린식한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이제 인트린식과 익스트린식을 별도의 MLP를 통해서 얻어내서 얘를 이제 SE3한 그냥 매트릭스로 리컨스트럭션 합니다. PI랑 PC가 왜? 이제 여기서 PI와 PC는, PC는 이제 캐노니컬 뷰에서의 포즈 토큰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이미지의 카메라 포즈들을 캐노니컬 뷰로 선정을 하고, 이 비디오나 아니면 그런 파라미터 아니면 트레젝토리가 있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애들을 이제 그런 PC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PC가 이제 그 캐노니컬 뷰에서의 카메라 토큰이고, 나머지 이 PI가 이미지 아이버트 이미지의 그 포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포즈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 포즈를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커 네임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 프로커 임베딩 컨벤션은 사실 이 NDS에서 다양한 데서 쓰는 컨벤션이기도 하고 이 저자들은 이걸 왜 썼냐고 말을 했냐면 이제 이, 이 픽셀에다가 레이를 1대1 대응시키기 때문에 이 카메라 픽셀 씬을 다 어떤 아우를 수 있는 되게 스트롱한 3D 프로파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페어 레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바로 SEC를 쓰는 게 아니고 프로파일 이맵을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 이제 익스페리먼트 보면서 보여줄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이, 왜냐면 바로 디렉트하게 프리드했던 SE3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퀄리티들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변환을 해서 쓰면 약간의 플렉시빌리티를 제공을 해서 그 프로퍼레임 앱에서 좀 알아서 다음 단계 모듈들이 조금 잘못된 에러들이 들어와도 그냥 좀 필터링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프로퍼레임 앱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든 이 3D 포인트의 점을 이제 오리진과 레이로 변환하는 그러한 표현법인데 그래서 각 픽셀에 있는 점을 이제 오리진의 좌표와 이제 그 디렉션 방향 이 두 가지를 오리진의 좌표고 이제 D가 그 오리진부터 해당하는 점까지의 방향부터 생각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뾰족한 값을 M이라고 하고 이 DM을 이 6디멘셔널 각각 3차원이니까 이 6차원의 이 프로퍼 표현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프로퍼 표현법을 이 오리지널부터 이 이미지 플레인의 픽셀에 대응되는 레이가 있을 거니까 그 레이를 하나씩 이 6디멘션짜리 이런 임베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레이가 이제 RA와 F고요. 이 F가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이미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E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용어가 네네. 모멘트인데 오는 마이너스 RT니까 그러니까 캐노니컬 같은 경우에는 O가 제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노니컬을 낼 때는 알아. 캐노니컬 할 때 알아. 나머지 씬들에 대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디렉션하고 M을 정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각 픽셀들이 이제 어느 레이에 대응 대치가 나오니까 이 각 픽셀이 3D 스페이스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백트래킹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빠른 이 모델 입장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여기 말고 다른 페이퍼에서도 이 노벨 비교하는 다른 페이퍼들에도 꽤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까의 그 SE 포즈를 이 플러커 레이 임베딩 콘으로 바꾸고 여기서 이 RA와 FA가 있는데 여기서 A가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셋 IA에 포함되는 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A와 RA를 또 컨캣은 아닌 것 같고 이 두 개를 그냥 넣어줘서 이 MLP를 태워서 이 퓨즈된 이 이미지 패치와 레이 패치가 같이 적절하게 퓨즈된 새로운 토큰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토큰과 또 러너블한 또 신 토큰이라고 주장을 하는 Z 토큰을 인풋으로 하는 이제 신 인코더를 통해서 이 최종 적인 이 Z 햇을 얻는 것이 이 신 인컨스트럭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뭐 한 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머 여러 개를 통과하면서 점차 이 러너블한 토큰이었던 이 Z가 이 신에 맞는 이 Z 스타를 얻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Z스타는 이제 이 학습이 완료된 Z스타는 이 이미지 A에 있는, 이미지 A 셋 안에 있는 A 이미지들로 이 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 토큰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 씬과 이, 그럼 이 Z스타와 그 이미지 B에 있던 그 애들의 카메라 포즈도 역시 플래커 레이를 인베딩 것을 변할 수 있잖아요. 걔네 두 개를 인풋으로 이제 디코더를 트레이닝을 해서 걔네는 바로 이미지를 아웃풋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지막 이제 디코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디코더 스테이지에서는 이 이미지 B의 카메라 포즈에서 얻어진 A 플래커 레이 토큰들과 아까 씬 리컨스트럭션 단계에서 씬 인코더가 학습한 씬 토큰을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걔네는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 레이 토큰에 대응하는 그 이미지를 아이햇을 아웃풋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웃풋한 아이햇과 원래 그 이미지 B에 있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셋 B에 있던 이미지와 포토메트릭 로스를 아래처럼 되게 심플하게 MSE랑 퍼셉츄얼 로스를 좀 섞어서 계산을 해서 이 로스를 이 벽으로 다 살려주면서 이 앞에 모듈 세 가지를 모두 조인트를 튜닝하게 됩니다. 아니, 저 페이지에서 F랑 X, F랑 뭐였죠? 저 페이지는 아니, 아니 그냥 레인데? 이제 R은 여기서 그러면 그 B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를 다시 얻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말하는 얼은 전 페이지 얼을 전 페이지에서 여기서 얼과 사실 이게 다른 노테이션 얘 노테이션 중복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의 얼은 이 이미지 B에서 이제 카메라 프레디션을 해서 얻은 그 카메라 프레디션 SE3가 있잖아요. 이제 걔네를 이제 프로커로 변환해서 얻은 프로커 코디네이트 토큰입니다. 이미지 B에 대한 거가 아니, 네, 그다음에 Z 스타라고 하는 건 아까 이 다른 데서 얻은 그 씬들에 대해서 전체 얻고 네. Z 스타. 그래서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씬을 막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뭔가 리컨스트럭션해서 거기서 다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큰 단에서 이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인풋을 넣고 걔네를 아웃풋으로 이제 이미지를 얻는 그러한 디코더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앞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이 앞페이지에서 네. 그 프로그램 있는 만든데 커넥션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레이맵 만드는 건 프레딕션에 뭐 개입한 부분 아니면 원래 그냥 포즈랑 인트릭스가 있으니까 걔네를 그냥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뭐 MLP 같은 게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넥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그 RT를 프리딕션 하고 걔네를 이제 계산을 통해서 뭔가 좀 모델이 쓰기 쉬운 형태로 변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훨씬 네, 네, 맞습니다. 이 RT 자체를 프리딕션을 하고요. 네. 이게 좀 부정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걸 RT를 바로 준다고 해도 모델이 바로 이 픽셀이 어디로 대응될지를 이 다른 플레인에서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는 것보다 이 플러커 레이를 주는 게 이제 각 픽셀이 이 3D 스페이스에서 어디로 대응될지를 좀 바로 계산해서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내부에서 뭔가 파악하기 편하다 같은 게 약간의 정설을 봐주신 분야입니다. 프리딕션하는 거는 카메라 인텐시브라면서 K랑 네, KRT를 프리딕션 합니다. 걔를 네, 변환시켜서 플러커 레이 맵을 였습니다. R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렌더링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시드니까. 저걸 적셔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질문 있는데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전 방법들에서 그 포즈를 추정을 안 하는 건가요? 이전 방법들이랑 아까 다른 점으로 그 말했던 게 뭐 포즈 관련돼서 뭐가 다른지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컨트리뷰션에서? 이게 뭐 이전 방법들에서 포즈 프리라고 주장하던 애들이 뭐 와이 없던 건 아닌데 일단 이전 방법 포즈 프리라고 주장하던 애들 중에서 이제 포즈를 먼저 예측하고 이 방식으로 포즈를 먼저 예측하고 그 방식 그걸 통해서 이제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고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뭔가 그전에서는 그냥 씬을 먼저 리컨스트럭션을 어떻게든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포즈를 다시 약간 약간 스펄스하게 리컨된 3D 씬에다가 이제 우리가 포즈를 원했던 이미지를 적절히 얼라인하는 방식으로 이 기존의 모델들을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먼저 포즈를 이렇게 뭔가 먼저 구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 페이퍼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 전 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에스티메이터가 올 이미지에 대한 거를 하고, 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데, 이거를 한 개에 다 집어넣어요, 노트북을. 네, 그 이미지 셋은 전체 모든 패치를 다 한꺼번에 넣는데 대신에 그 각 이미지가 이 각 토큰이 어느 이미지에 해당되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해당하는 각 이미지 안에 토큰들이 공유하는 그런 토큰은 그런 포지셔널 토큰은 하나 추가를 하고 이제 전체를 다 이 한 셋에 있는 멀티뷰 이미지를 다 한꺼번에 다 큰 처리를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이미 VIT에 들어가는 포지션, 그러니까 이미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 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미지 것인지, 네,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아니, 시퀀스가 없어요. 시퀀스가 없는데, 근데 이미 순서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이미지 패치 토큰이 뭐 그렇게 시퀀스에서 이미지를 주지는 않는데, 여기 특수하게 뭐 비디오를 CD로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트레지토리가 있는 그러한 세팅에서는 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일반적인 거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도 네네네. 어차피 그쵸. 아, 네. 다 잘라서 패치비한 사치단으로 러닝을 하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도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가 있으면 네, 그때는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네네. 실제 토큰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보통 몇 장을 하는데 어, 올 이미지에 꽤 이미지 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넘버는 페이퍼를 찾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또 뭐, 굉장히 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리셋을 많이 써놨더라. A132개 태워서 빡세게 한 번에 메모리 양용도 큰 거 같아. 토큰이 워낙 많아서 한 패스를 할 때도 좀 메모리 유세지가 많은 그런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미신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사용한 데이터셋은 씬 레벨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 DR3DB, 그리고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모데버스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평가는 그냥 NVS 퀄리티를 가지고 얼마나 잘 렌더링 했는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X라인으로는 여기서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때 카메라 포즈를 사용하는데 이게 GT에 괄호를 해놓은 게 뭐 이런 씬 레벨에서의 데이터셋은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웹 같은 그런 카메라 포즈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걔를 이제 GT라고 보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저버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로 만들어진 신테틱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GT가 존재를 해서 이제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그냥 그 GT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는 이제 카메라 포즈를 트레인할 때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모델이 알아서 잘 추론 프레전하게 하는 그 메소드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니까 뭐 노트할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카메라 포즈를 레이저 부채에서 예측한 포즈를 사용을 해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챌린지가 그러니까 레이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VIDIA 솔리시티를 보면은 지금 왼쪽이 DL3DV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이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오라클 메소드랑 비교를 했을 때 모두 레이저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오라클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콜맵으로 예측한 카메라 포즈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약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낀 카메라 포즈를 GT로 사용을 해서 어쨌든 그 렌더링을 하는 거라 그 어펄 바운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브저버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오라클 메소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인 할 때랑 인퍼런스 할 때 모두 그 GT의 카메라 포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라클 메소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메소드에 비해서는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콜맵 어노테이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가 낀 것을 이제 GT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슈퍼바이스드의 메소드보다 셀프 슈퍼바이스드가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풋으로 뭐 비디오의 프레임 같이 컨티뉴어스한 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순서가 정렬이 되지 않은 이미지 셋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비디오 프레임을 사용을 한 경우에 성능이 많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IDP라고 이미지 인덱스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 토큰이 몇 번째 이미지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포지셔널 인베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어스한 인풋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 레이저가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라 얘가 뭐 연속된 프레임인지 아니면 뭐 정렬이 되지 않은 프레임인지는 알아서 학습을 하는데 컨티뉴어스 인풋의 경우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 속하는 패치들이랑 네 번째 이미지에 속한 패치들을 이렇게 이 연속된 만약에 이미지라면 그 연속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로컬 포즈나 뭐 모션 같은 게 더 스무스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 학습을 하게 돼서 컨티뉴어스 인풋의 경우에 노블뷰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디페런트 한다는 것이 좀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카메라 포즈에 대한 분석 실험들인데 얘는 이제 카메라 포즈를 그냥 시각화한 거고 이 각각의 이 색깔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렌더링한 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뒤에서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데, 카메라 포즈를, 의 어큐러시를 보면은 이게 100이 정확한 건데, 보면은 되게 뭐, 이런 신테틱 데이터셋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즈가 되게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결과. 그래서 카메라 포즈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카메라 포즈가 실제 리얼월드의 포즈랑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카메라 포즈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구해서 디코더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카메라 포즈를 완전히 리얼월드와 정확하게 매치를 하는 것보다 레이턴트에서 더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구하는 게 훨씬 노블뷰 센서스를 위해서는 훨씬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게 정답 포즈를 주었을 때 이제 이 카메라 포즈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경우가 이제 슈퍼바이스드고 그냥 레이저의 방식 그대로 SSL로 알아서 학습을 하게 한 경우가 훨씬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NVS라는 태스크를 알아서 잘 풀게 했을 경우가 카메라 포즈를 정답으로 주고 얘를 학습하라고 한 경우 잘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카메라 포즈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리얼 월드 포즈랑 카메라 포즈가 완벽하게 매치하지 않더라도 예,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카메라 그 이미지마다 카메라 인식이 다 똑같은 거를 제가 그 카메라 트윈직은 쉐어하면서 인식을 쉬워요. 그 카메라 포즈는 이미지마다 다르고 네, 인트린직만 쉐어하는. 네. 인식은 가능. 네. 그걸 저런 거가 안 되는 거니까 너무나 똑같은 그런 카메라가 그러면 정보에서는 하나 퀄리티나 카메라 있는 이유 시연을 하면 약간 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저에서 습하는 그 카라포즈 스페이스가 실제로 3D랑 3D 스페이스를 잘 알고 예측을 한 건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카메라 포즈를 3D 인터폴레이팅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레이저에서 예측한 카메라 포즈 두 개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런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주간 뷰에 대한 카메라 포즈 인터폴레이션에서 구하고 그래서 그 인터폴레이션으로 구한 카메라 포즈에 해당하는 그 렌더링 뷰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인터폴레이션으로 구한 게 이 레이저이고 레이저 카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3D 스페이스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가장 가까운 인풋 뷰를 기준으로 갖고 와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맨 첫 번째 거는 그냥 그 인터폴레이션으로 구한 카메라 포즈를 GT로 슈퍼바이스로 학습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한 건데 보면은 카피 버전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아서 이 레이저에서 예측한 그 카메라 포즈 스페이스가 3D와 적당히 잘 얼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자인 초이스에 대한 에벌레이션들도 다 진행을 했는데 일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토큰을 카메라 에스티메이터에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SS3로 포즈를 구하고 이제 얘로 플로커 레이를 구해서 이제 얘를 3D 프라이어로 사용을 해서
씬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그런 텍스처였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씬을 그 레이턴트가 아니라 3DGS 같은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고 비슷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으로 했을 때도 잘 이 SSL이 됐는지랑 실험인데, 이 3DGS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컨버지가 안 돼서 안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 3DGS 같이 익스플리시트하고 리지드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엑셀에서 초반에 아무래도 카메라 포즈를 예측을 하는데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수렴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런 익스플리시트한 3D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레이턴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훨씬 좋다가 아니라 이 레이턴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블레이션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3D 프라이어에 대한 실험인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커 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 SE3까지만 했을 때이고, 3번은 이제 SE3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 토큰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인데, 근데 이게 3번이 더 성능이 좀 좋긴 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안한 카메라 포즈를 먼저 에스티메이트 하고, 그 다음에 씬 리컨스트럭션을 하자는 그 순서와 관련된 어블레이션으로 반대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험으로 보여주는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NVS 모델들이 보통 못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냥 다 보여주고요. 보면 이런 풀 같은 핀 플랜트 같은 경우들을 잘 하지 못하고, 복잡한 물체나 그다음에 뭐 디면 같은 것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클루전이 있는 경우도 잘 하지 못하고 하고 있고, 또 리미테이션으로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인풋 타입에 대해서 좀 비디오가 컨티뉴어스한 인풋 프레임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게 큰 리미테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액츄얼 3D 포즈를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3D 어웨어 비디오 인터폴레이션을 한 것은 아닌지, 이 두 개가 좀 정확하게 분리가 되기 어려운 거라서 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정말로 디스인탱글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앞으로 의미 있는 그런 퓨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콘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로 슈퍼비전이 뭐 GT가 콜맵 같은 노이즈가 낀 경우에는 그냥 슈퍼비전보다 아예 제로 슈퍼비전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낼 수가 있어. 그다음에 3SSL 같은 경우에서는 포즈 먼저 에스티메이트하고 씬 리컨스트럭션을 한 어떤 파라다임을 어떤 기준점으로 했다는 점, 여기서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3DGS 같이 너무 리지드한 표현보다는 레이턴트 같이 플렉시블한 표현이 훨씬 SSL에서는 적합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맨 마지막 거 선보신 그 네. 비디오 나왔을 때, 그 시퀀스일 때잘 생각했어. 아닌데. 그 시퀀스일 때랑 시퀀스 아닐 때가 좀 데이터셋 차이인가? 네, 그냥, 학습을 할 때, 그 인풋 이미지들이 어쨌든 그 패치로 쪼개지고 토큰으로 변화했는데 각 토큰의 이 토큰이 몇 번째 이미지에 속하는지에 대한 포지셔널 리베이팅이 더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풋으로는 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라고 이제 주어진 것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의 순서들이 모두 다 연속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연속적인 프레임인지 아닌지의 네, 차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선은 아까 비교한 거가 있잖아. 네. 저 1번, 2번 느낌이랑 차이가 그냥, 아, 그걸 뭔가 얘가 비디오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아니다를 뭔가 알려주는 정보는 없고, 그건 알아서 그냥 엑셀 학습을 하면서 모델이 학습하는 정보. 이게, 이퀄리에이션은 저는 그냥 학습할 때는 랜덤으로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제 그런 거 UST랑 GLST랑 다 비디오에서 뽑아낸 거예요. 네, 걔네는 다 연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요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얘는 그냥 이퀄리에이션의 차이인 건지, 네. 아, 이 1번, 2번은 그냥 이퀄리에이션만 다르면 모든 똑같은 거죠. 네. 학습할 때 그거를 시퀀스가 있는 거를 어떤 거 시퀀스가 있고 어떤 거는 랜덤 이거 스포로 들어가는 저는 사실 학습할 때 컨티뉴어스 한지 안 한지를 기준으로, 어차피 ID가 들어가서 시퀀스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시퀀스가 들어올 걸로 가정 저 이번 스는 이제 그거 분명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 치면서 이제 저는 학습도 당연히 언어도로 하고, 이렇게 이밸리에이션 한 거라고 이해하긴 했어. 근데 그러면은 또 약간 어떻게 저가 팀을 때더 잘 되는지가 좀 신기해가지고 학습할 때는 뭐 매치는 않지만 전 전체에다가 순서는 뭐 상관없어. 일단 집어넣을 때 아이디 그냥 이미지마다 포지션을 이미지를 플러스 준 거잖아. 순서대로 준 거야. 그러니까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뭐한 코드를 순서요. 찾는 거. 네, 그래서 뭔가 인풋이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는 뭔가 그러니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건 그냥 인퍼런스 할 때 뭐 인풋 이미지 순서가 뭐 1, 2, 3이면 그 1, 2, 3에 좀 코튼 옵션이 스무트니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트라이얼을 같이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이 세 개가 이게 세 개 있는 거죠. 데이터셋 너무 씌우는 건데. 쓰는데 네.
네. 그러면 그 씬마다 프레임을 다 따로 볼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씬별 이 씬을 대할 수 있는 씬별로 하는 씬 레이트 씬 토크에 넣어낼 수 있는 인코더 같은 거를 부르시다. 프랑스말은 다를 수 있는 들어가도 네. 아, 네. 씬 스펙하는 거가 데이터 셋마다 아, 네, 맞아. 그래서 레버레이션은 이거 셀마다 되게 엄청 다 파이프라인 다 거치니까 포즈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랑 그걸 다 거치니까 그냥 그 인코더 같은 거만 수를 해서 전시를 한 씬에서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그 캡션에서 봤는데 트레이닝을 다르게 했다고 아까 캡션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트레이닝은 다르게. 얘가 이 트레이닝 셔플을 했나 안 했을까 봐. 셔플 되게 스무였어요가 스무드한 나오고 좀 약간 많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